회의실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가 놓인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양쪽에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엔 고급 정장을 입은 한국 기업인들, 반대편엔 미국인 투자자와 그의 참모들이 자리했죠. 그 한가운데 18살 소년 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계약서와 옆에 앉은 50대 통역사 정혜수를 오갔죠. 이건 거짓말이야. 민준의 머릿속엔 방금 전 들은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미국인 투자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혜수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통역했죠. 조건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합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바로 그때 45세 남성 박재혁 전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그럼 서명하시죠, 미스터 앤더슨. 58세 남성 제임스 앤더슨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계약서에 펜 끝이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통역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익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5배 높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틀 전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고시원. 민주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통역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들이 줄지어 떠 있었죠. 월세가 또 밀렸는데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3일 내 입금 부탁드립니다. 관리실. 통장 잔액은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45만 원을 낼 수가 없었죠. 민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이 되자마자 독립해야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와 통역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준 씨 맞죠? 저 정혜수 통역사입니다. 작년에 한번 같이 일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합니다. 민주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정혜수는 1년 전 한 중소기업 공장 투어 통역 때 민준을 보조로 데려갔던 선배 통역사였습니다. 정혜수가 말을 이었죠. 급한 통역건이 하나 있는데 민준 씨 시간 되나요? 모레 오전 10시 강남 쪽 건설사 회의실입니다. 무슨 통역인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형 건설사하고 미국 투자사 간 계약 미팅이에요. 제가 메인 통역 맡고 민준 씨는 보조로 옆에서 서포트만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형 계약 통역은 경험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큰 미팅은 처음이라. 괜찮아요, 괜찮아. 보조니까 부담 가질 것 없어요. 대신 일당은 20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20만 원.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밤새 일해도 7만 원인데 몇 시간 회의 통역으로 20만 원이라니. 할게요. 꼭 하겠습니다.
민주는 단번에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모레 아침 9시 30분까지 강남역 5번 출구로 오세요. 제가 거기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은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만 원이면 월세 절반은 낼 수 있어.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영어 문법책을 꺼냈어요. 그 책 사이엔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금발의 미국인 여성과 어린 민준이 함께 웃고 있었죠. 민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니퍼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영어로 돈을 벌고 있어요. 제니퍼는 민준이 7살부터 14살까지 7년 동안 고아원에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제니퍼 덕분에 민주는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됐고, 제니퍼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도서관에서 독학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키웠죠. 물론 정식 통역사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상 회화와 간단한 비즈니스 영어 정도는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다시 책 속에 넣고 내일 있을 미팅을 위해 비즈니스 영어 표현들을 복습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 오전 9시 30분 강남역 5번 출구 앞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주는 배낭을 맨 채 약속 장소에서 정혜수를 기다렸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느슨한 넥타이를 맨 정혜수였죠.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정혜수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수 선생님.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수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죠. 오늘 미팅 브리핑 좀 할게요. 정혜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미팅은 한빛건설이라는 국내 대형 건설사와 미국 투자사 앤더슨 캐피탈 간의 계약 체결 자리예요. 투자 규모가 3천억 원 정도 되는 큰 건입니다. 3천억 원이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좀 긴장될 수도 있는데 민준 씨는 그냥 제 옆에서 보조만 해주면 돼요.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 있으면 메모해주고 필요하면 확인차 통역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혜수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듯한 기색이었죠. 그리고 민준 씨, 정혜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 미팅에선 제가 통역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괜히 다른 말 보태거나 하지 말고요. 알겠죠?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큰 미팅이다 보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실수하면 곤란하잖아요. 정혜수는 얼른 웃음을 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혜수의 눈빛이 1년 전과 달리 불안해 보였거든요. 자, 그럼 슬슬 갈까요? 회의실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두 사람은 커피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빛건설 본사 건물은 강남대로변에 위치한 3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민주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서 통역을 하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대형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혜수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 씨,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만 해요. 괜찮아요. 정혜수의 목소리엔 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엔 한국 기업인들 서너 명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엔 백인 남성 한 명과 그의 참모 두 명이 자리하고 있었죠. 한국 기업인 중 가장 앞자리에 앉은 45세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급 네이비 정장을 입은 박재혁 전무였어요. 오셨습니까? 정통역사님. 그리고 박재혁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보조 통역사 강민준입니다. 정혜수가 민준을 소개했어요. 박재혁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민준과 정혜수는 테이블 중간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백인 남성이 민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58세 남성 제임스 앤더슨이었죠. 검은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박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사간 투자계약의 최종 조율과 서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정혜수가 영어로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옆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이 계약서를 넘기며 질문을 던졌어요. 민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 조항에서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3년을 원합니다. 이 부분 조정 가능한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투자 회수 기간 5년 3년으로 조정 요청. 그런데 정혜수의 통역이 이상했습니다. 정혜수는 박재혁을 보며 한국어로 말했죠. 앤더슨 대표님께서 투자 회수 기간 5년에 동의하신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민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임스는 분명 3년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정혜수는 5년에 동의한다고 통역했거든요. 민준은 정혜수를 쳐다봤어요. 정혜수는 태연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3년으로 조정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하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임스는 정혜수의 통역을 듣고 있었으니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재혁과 제임스가 서로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회의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을 때 또 이상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임스가 계약서의 한 조항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수익 분배 비율이 6대 4로 돼 있는데 우리는 7대 3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다시 메모했어요. 수익 분배 6대 4, 7대 3 재협상 요청. 그런데 정혜수는 이렇게 통역했습니다. 앤더슨 대표님이 수익 분배 6대 4에 동의하신답니다. 이대로 확정하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민준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춰섰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정혜수가 의도적으로 통역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땀이 촉촉이 배어나왔죠. 왜 거짓말로 통역을 하는 거지? 민준은 정혜수를 힐끔 쳐다봤어요. 정혜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재혁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앤더슨 대표님은 합리적이시군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제안한 7대 3이 받아들여진 줄 알고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선배가 하는 일인데.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때 박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1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준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수가 민준의 팔을 슬쩍 잡았어요. 민준 씨,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만 해줘요. 정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나기엔 미묘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휴식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복도로 나와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어요. 잘하고 있어, 정통역사. 이대로만 가면 오늘 계약 완료야. 박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전무님, 저 보조 통역사애가 좀 신경 쓰이는데요.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요? 정혜수의 불안한 목소리가 뒤따라 나왔어요. 민주는 화장실 문 앞에 숨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걱정 마. 겨우 18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올 거야. 너무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만 해. 알겠습니다. 근데 제임스가 나중에 계약서 내용 확인하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정혜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박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통역 실수였다고 하면 돼. 계약서엔 이미 서명했으니 법적으로는 유효해. 제임스 쪽에서 소송 걸어봤자 몇 년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우린 이미 이익 다 챙기는 거지. 그리고 넌 약속대로 7천만 원 받는 거야. 정혜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자. 오늘만 잘 넘기면 끝이야.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화장실 문이 열리고 박재혁과 정혜수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어.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일부러 통역을 틀리게 해서 제임스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정혜수 선배는 7천만 원을 받기로 한 거고, 민준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나도 공범이 되는 건가?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임스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주는 18살 고아 소년이었어요. 아무런 힘도 권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민준을 거짓말쟁이로 몰면 어떡하죠? 아무도 민준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민준의 머릿속에 제니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언어는 힘이란다. 진실을 전하는 힘, 그 힘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렴.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민준은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노트를 펼쳤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정혜수가 옆에서 민준을 힐끗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질문을 던졌죠. 계약 이행 보증금 문제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2천억 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 원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또다시 정혜수가 어떻게 통역할지 지켜봤습니다. 정혜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앤더슨 대표님께서 보증금 2천억 원에 동의하신답니다. 역시나 거짓 통역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노트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말해야 해. 지금 말하지 않으면. 하지만 민준의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할까? 혹시 나를 고소하면? 나는 증거도 없는데. 박재혁이 제임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앤더슨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협의해 주셔서요. 제임스도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제임스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거야. 회의 테이블 위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천억 원짜리 계약서. 그 안엔 제임스가 모르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때 민준의 배낭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알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고아원 후원의 밤 행사 안내 다음 주 토요일. 고아원. 민준이 자란 곳이었어요. 민준은 문득 고아원에 있던 어린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7살, 8살, 10살. 민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었죠. 내가 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엔 거짓말하는 어른들이 많고 약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주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니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 영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고 가르쳐 줬었죠. 나는 할 수 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노트에 또박또박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거짓 통역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재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박재혁의 비서가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를 제임스 앞에 놓았습니다. 제임스는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민준은 손을 떨며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임스가 갑자기 손을 들어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 조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분명히 3년을 요청했었습니다. 왜 5년으로 돼 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혁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정혜수는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통역할 때 앤더슨 대표님께서 5년에 동의하신다고 하셔서.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는 분명히 3년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정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혁이 끼어들었어요. 앤더슨 대표님, 아마 통역 과정에서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조율하면 되죠. 하지만 제임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다른 조항들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임스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 수익 분배도 6대 4로 돼 있는데 저는 7대 3을 제안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정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체 몇 개나 틀리게 통역한 겁니까? 박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정혜수를 쳐다봤습니다. 정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주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민주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박재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보조 통역사는 조용히 있으세요. 하지만 제임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요, 들어봅시다. 당신은 보조 통역사죠? 뭔가 아는 게 있습니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내용을 모두 메모했습니다. 앤더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혜수 통역사님이 통역한 내용이 여러 번 달랐습니다. 정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 수익 분배 비율, 계약 이행 보증금, 적어도 3군데에서 통역이 고의적으로 왜곡됐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제임스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제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는 민준이 내민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트엔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정확하게 기록해둔 내용들이었죠. 제임스는 천천히 노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제임스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박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애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겨우 18살짜리가 감히. 하지만 제임스는 차갑게 손을 들어 막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박 전무. 제임스는 자신의 참모에게 눈짓했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앤더슨 대표님, 이 청년이 말한 게 맞습니다. 녹음 파일과 대조해 보니 통역이 여러 곳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됐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임스가 박재혁을 쳐다봤어요. 박 전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재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혜수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정통역사의 실수입니다. 제가 몰랐던 일입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휴식 시간에 화장실 밖에서 우연히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재혁 전무님과 정혜수 통역사님이 의도적으로 거짓 통역을 하기로 공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박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민주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님께서 정 통역사님에게 7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 실수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제임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계약은 무효이며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모들에게 눈짓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세요. 박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앤더슨 대표님,
오해입니다. 이건 정통역사의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정혜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정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친구, 당신 이름이 뭡니까?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제임스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의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임스의 참모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어로 말하자 민준이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통역이었죠. 형사는 박재혁과 정혜수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계약 방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2분 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는 변호사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서에 가셔야 합니다. 정혜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혜수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 씨, 나는 당신처럼 용기가 없었어요.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경찰이 박재혁과 정혜수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엔 제임스와 그의 참모들, 그리고 민준만 남았어요. 제임스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정식 통역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합니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제니퍼라는 미국인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7년 동안 매주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요. 제임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단한 청년이군요. 자격증이 없어도 당신의 실력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정직합니다. 제임스는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어요. 제 명함입니다. 당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통역사 자격을 갖추면 우리 회사에 연락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임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당신은 오늘 제게 수천억 원을 구해줬을 뿐 아니라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임스와 참모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은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나는 해냈어.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은 배낭에서 바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니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선생님, 제가 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민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뒤 민준은 고시원 방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어요. 대형 건설사 전무 수천억 원대 사기 계약 시도로 구속. 통역 왜곡으로 외국 투자자 속이려 해. 18살 보조 통역사의 용기로 적발. 민주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저 앤더슨 캐피탈 법무팀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앤더슨 대표님께서 민준 씨께 사례금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준 씨가 없었다면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을 뻔했으니까요. 사례금이요?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네. 5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이요?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만 원 일당을 받으려고 갔던 통역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됐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앤더슨 대표님께서 민준 씨의 대학 등록금과 통역사 자격증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 문을 열자 익숙한 복도 풍경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형? 8살 남자아이가 달려와 민준을 껴안았어요. 승우야, 잘 지냈어? 민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네, 선생님. 잘 지냈습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거 고아원에 후원하고 싶어서요. 봉투 안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받은 5천만 원 중 일부였죠. 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민준아, 이게 뭐니? 제가 최근에 일을 하면서 번 돈이에요. 여기서 자란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야. 그날 밤 민준은 고아원 강당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형은 어릴 때 제니퍼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어. 선생님은 형한테 영어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법도 가르쳐 주셨지.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형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형은 옳은 길을 택했어. 민준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기억해. 옳은 일을 하는 게 항상 쉽진 않아. 하지만 그게 진짜 용기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어요. 6개월 뒤 봄, 민주는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맨 모습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제임스의 지원으로 민주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통번역학과였죠. 캠퍼스 벤치에 앉아 민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제니퍼 밀러.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이었어요. 민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민준에게 오랜만이야 민준아. 네가 보낸 이메일 잘 받았어. 네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선생님은 정말 놀랐단다. 하지만 네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에 더 놀랐어. 민준아, 너는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 가장 자랑스러운 아이야. 언어는 힘이야. 하지만 그 힘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 너는 그 힘을 정직하게 사용했어. 다음 달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 그때 꼭 만나자. 네가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자랐는지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제자에게 제니퍼. 민주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선생님, 민주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에게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선생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영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통번역학과에 입학했어요. 언젠가 선생님처럼 언어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꼭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민준올림. 민주는 이메일을 보내고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죠. 민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표 정식 통역사 자격증 취득. 그리고 제니퍼 선생님처럼 언어로 사람들을 돕는 통역사 되기.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앤더슨 캐피탈 인사팀입니다. 여름 방학 때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할 의향 있으세요? 물론 유급입니다. 정말요?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네. 앤더슨 대표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겁니다. 민준 씨가 실무 경험도 쌓고 통역 실력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민주는 책가방을 메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국제회의장. 24살 남성 강민준이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엔 상패가 들려 있었어요. 올해의 젊은 통역사상 강민준. 사회자가 호명했고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상을 받으며 관객석을 둘러봤어요. 맨 앞줄에 58세 여성 제니퍼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6년 전 약속대로 민준을 만났고 그 뒤로도 계속 연락하며 민준을 응원해왔죠. 제니퍼 옆엔 64세 남성 제임스 앤더슨이 앉아 있었어요. 제임스는 민준의 멘토가 되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6년 전 저는 18살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그날 저는 수천억 원짜리 사기 계약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제니퍼를 쳐다봤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는 힘이라고, 그 힘을 바르게 쓰는 것이 진짜 통역사라고. 민주는 상패를 들어 올렸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주는 제니퍼와 제임스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민준, 정말 자랑스럽구나. 제니퍼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제임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민준, 우리 회사에서 정식 통역사로 일할 생각 없나? 지금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더슨 대표님.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 고아원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처럼요. 제니퍼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준아,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언어는 힘이니까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용기를 냈던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민주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소년의 놀라운 기자와 용기가 정말 대견하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